중대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은아는 문 앞에 서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27살 북한 동해안 경비부대 여군 하사.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거칠었고 군복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지만 완전히 꺾이지는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쿵쿵.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고 목구멍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리한 채 떨렸고 다리에는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문 닫아. 윤철민 중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령하는 기계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기계보다 더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였습니다. 38살의 이 남자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는 악마였습니다. 은하는 뒤로 돌아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딸까.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 순간 은하는 갇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소리쳐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소리치면 더 큰 폭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 안은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회색빛 연기가 공중에 떠다녔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창문은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한겨울이었고 밖은 영하 15도였지만 윤철민은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윤철민은 책상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은하는 도망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소주 냄새였습니다. 전날 밤부터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그의 눈빛을, 그의 비웃음을. 하지만 눈을 감는다고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더 예민해졌습니다. 술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졌고 발걸음 소리가 더 크게 들렸으며 그가 내뿜는 숨소리가 귓가에 와닿았습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은하는 이 지옥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처음엔 폭행이었습니다.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냈습니다. 따귀를 때렸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은하는 참았습니다.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모욕이었습니다.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물건처럼 장난감처럼 대했습니다. 은하는 그것도 참았습니다. 말은 뼈를 부러뜨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성폭행이었습니다. 처음 당했을 때 은하는 죽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미 죽은 것 같았습니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고통을 느끼며 수치심을 느끼며 분노를 느끼며 살아 있었습니다. 2번째, 3번째, 10번째. 은하는 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1번이든 100번이든 고통은 똑같았습니다. 아니,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윤철민은 갈수록 더 잔인해졌고 더 폭력적이었으며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너 요즘 나한테 불만 많지? 윤철민의 목소리가 은하의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은하는 눈을 떴습니다. 윤철민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은하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의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대답해야 할까요? 예라고 하면 맞을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더 맞을 것이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그것도 맞을 이유가 됐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폭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저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아니, 이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저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 내 숙소로 와. 안 오면 너 총살감이야. 윤철민은 그 말을 남기고 은하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쿵. 은하의 등이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혔습니다. 척추를 따라 충격이 퍼졌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그것이 윤철민에게는 즐거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윤철민은 비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열렸고 닫혔습니다. 은하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떨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분노와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여군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은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도울 수 없었습니다. 돕는 순간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뺨,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죽은 것 같은 눈빛. 이것이 자신인가요? 은하는 거울 속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은하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고 미소도 지었으며 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꿈도 희망도 심지어 자신이라는 존재감도 희미해졌습니다. 은하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올렸습니다.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 속까지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깨웠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방울이 얼굴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더는 못 견뎌.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도망쳐야 한다고. 죽더라도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 그리고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배 속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한 달 전부터 생리가 멈췄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유방이 부풀어 올랐고 아랫배가 묵직했습니다.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임신이라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었습니다. 폭력으로 생긴 아이였습니다. 윤철민의 아이였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 은하는 절망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울 수는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약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고.
비록 폭력으로 생긴 아이지만 아이 자체는 죄가 없다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은하의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윤철민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은하의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은하는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불러오지 않은 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런 곳으로 데려왔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반드시. 그날 밤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기로. 도망치기로. 이곳을 벗어나기로. 밤 11시였습니다. 부대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간간히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활관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은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도망치는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해안 초소의 경비 교대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 딱 1시간 동안 경비가 교대됐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허술했습니다. 경비병들은 피곤해하고 집중력이 떨어졌으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바다로 가는 길목도 외웠습니다. 부대에서 해안까지는 500m였습니다. 바위투성이 길이었고 어두워서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여러 번 그 길을 걸으며 외웠습니다. 어디에 바위가 있고 어디가 미끄러우며 어디서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탈출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창고에 낡은 고무보트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잊혀진 보트였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발견했고 조금씩 수리했습니다. 구멍이 몇 군데 있었는데 테이프로 막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신발을 신었습니다. 군복은 입고 있었습니다. 잠잘 때도 군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작은 배낭을 메었습니다. 안에는 물병 하나, 마른 빵 몇 조각, 그리고 작은 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무거우면 도망치기 힘들었습니다. 은하는 생활관 문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다른 여군들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올 것 같았습니다. 자신만 도망친다는 것에 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은하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어두울수록 숨기 쉬웠습니다. 은하는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건물의 그림자를 따라 걸었습니다. 감시탑의 조명이 천천히 돌았습니다. 은하는 조명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였습니다. 멈췄다가 움직이고 멈췄다가 움직였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추운데도 땀이 흘렀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영원히 이곳에 갇힐 것이었습니다.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녹슨 경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은하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무보트를 찾았습니다. 손으로 더듬으며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은하는 보트를 끌어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고무로 만들어졌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은하는 이를 악물고 끌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와 바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위투성이 길이었습니다. 보트를 끌면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바위에 보트가 걸렸고 은하는 자꾸 넘어질 뻔했습니다. 손이 바위에 긁혔고 피가 났습니다. 무릎도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바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계속 걸었습니다. 숨이 가빴고 다리는 후들거렸으며 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드디어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렸습니다. 찰싹찰싹. 물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바다는 검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은하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은하는 보트를 물가로 끌고 갔습니다. 물에 띄었습니다. 보트가 파도에 흔들렸습니다. 은하는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배낭을 보트 안에 놓았습니다. 노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들켰습니다. 은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 들어.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움직였습니다. 노를 잡고 물을 저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저었습니다. 보트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쏴버려. 또 다른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은하를 비췄습니다. 하얀 빛이 눈을 부셨습니다. 은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당. 총성이 울렸습니다. 은하는 몸을 낮췄습니다. 총알이 물살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탕탕탕. 계속해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은하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노에 피가 묻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저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부대 전체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정이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비정의 조명이 보였습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더 빠르게 노를 저었습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은하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빌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늘에? 바다에? 아니면 배 속의 아이에게? 경비정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100m도 안 남은 것 같았습니다. 조명이 은하를 정확히 비췄습니다. 확성기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멈춰라. 안 그러면 쏜다. 은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었습니다. 죽더라도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산처럼 큰 파도였습니다. 은하는 파도를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파도가 보트를 덮쳤습니다. 쿵.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은하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물이 코로 입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계속 밀어쳤습니다. 물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은하는 배를 감쌌습니다.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끝이 저렸고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리고 어둠이 완전히 은하를 삼켰습니다. 2장. 해변의 기적. 새벽 6시였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바다는 은재 시도잭의 속편집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다녔고 파도는 리듬을 타듯 해변을 적셨습니다. 바람은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등대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62살의 이 남자는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부였습니다. 아버지도 어부였고 할아버지도 어부였습니다. 3대가 바다에서 살아온 가문이었습니다. 태호는 20살부터 배를 몰았고 40년 동안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퇴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졌고 다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그물을 당기는 것도 힘들었고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년 전 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등대를 관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등대 관리는 조용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등대를 점검하고 불이 제대로 켜지는지 확인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외로운 일이었지만 태호는 괜찮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했으니까요. 태호의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투병했지만 결국 이겼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가 됐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태호는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태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고 밤은 너무 길었으며 외로움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것도 일종의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태호는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등대는 해변 끝에 있었고 집에서 15분 정도 걸어야 했습니다. 태호는 이 길을 좋아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는 것이 좋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갈매기를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간밤에 파도가 거셨던 모양입니다. 해변에는 쓰레기와 해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플라스틱병, 나무토막, 낡은 부표, 비닐봉지, 스티로폼 조각.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바다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고기도 줄었고 바다도 더러워졌습니다. 태호는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 쓰레기를 담았습니다. 이런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바다 사람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모래사장에 뭔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큰 검은 덩어리였습니다. 태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습니다. 처음에는 큰 나무 토막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물개나 돌고래 사체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것들이 떠밀려 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태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태호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나이 들어 무릎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래사장을 달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더 확실해졌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모래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모래를 움켜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무릎을 꿇고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물에 젖어 얼굴에 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상처가 있었고 손목에도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복은 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색깔이 달랐습니다. 남한 군복은 올리브색이었지만 이 군복은 더 어두운 회갈색이었습니다. 계급장도 낯설었습니다. 태호는 오랫동안 바다에서 살았고 가끔 표류물을 발견했기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군복이었습니다.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 탈북자, 아니면 간첩?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신고해야 하나? 경찰에? 군대에? 국정원에? 하지만 태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신고하는 동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태호는 여자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느껴봤습니다. 손가락 끝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약했습니다. 아주 약했습니다. 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려면 1시간은 더 있어야 했습니다. 태호는 다시 여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멍든 얼굴. 이 여자는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태호는 고민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살리고 봐야겠다고.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여자를 그냥 두면 죽을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여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뼈만 앙상한 몸이었습니다. 태호는 여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50kg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젊은 시절 100kg 넘는 그물을 들어 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여자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체 온증이 온 것 같았습니다. 빨리 따뜻하게 해줘야 했습니다. 10분 후 태호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여자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게. 여자는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젖은 군복을 벗겼습니다.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더 추워질 것이었습니다. 속옷까지 다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입던 옷을 꺼내 입혔습니다. 10년 동안 옷장에 그대로 있던 옷이었습니다. 태호는 아내의 옷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히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난방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방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물을 작은 컵에 담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입에 물을 조금씩 넣어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여자는 꿀꺽 삼켰습니다. 무의식 중에도 물을 마셨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태호는 계속 물을 먹였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여자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창백하던 입술에 붉은 기운이 약간 돌았습니다. 여자는 신음을 냈습니다. 미세하게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호는 여자 곁에 앉았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멍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뺨에 이마에 턱에. 최근에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직 색이 진했습니다. 입가의 상처도 깊었습니다. 손목의 멍도 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꽉 잡혔던 것처럼. 태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태호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태호는 여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밝은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그의 삶이 바뀔 거라는 것을요. 이 여자를 발견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요. 태호는 여자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여자는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숨은 규칙적으로 쉬고 있었고 얼굴색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태호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약한 불에 천천히 끓였습니다. 여자가 깨어나면 먹일 것이었습니다. 죽이 제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따뜻하고 영양도 있으니까요. 죽을 끓이는 동안 태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집들이 모여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배로 향했고 아주머니들은 밭으로 향했으며 아이들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태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 숨길 수 있을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것이 옳은 일일까? 태호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여자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태호는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죽이 다 끓었습니다. 태호는 불을 끄고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여자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죽을 옆에 두고 다시 여자 곁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여자가 깨어나기를, 눈을 뜨기를,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를. 태호는 알고 싶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자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했습니다. 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여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나무 천장이었고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팔을 들려 했지만 후들거렸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뼈마디가 아팠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렸고 목은 타들어가는 것처럼 말랐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은 하얀색이었고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깨어났구나.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방문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은 짧게 자르져 있었고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바다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혀는 뻣뻣했습니다. 남자는 일어나 물 한 컵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마셔. 남자는 여자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베개를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입에 물컵을 댔습니다. 여자는 물을 마셨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살아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계속 마셨습니다. 남자는 급하게 마시지 말라고 천천히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다 마신 후 여자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남자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남한이야. 강원도 동해안 마을이고.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한? 정말로 건너온 걸까요? 살아남은 걸까요? 여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 온 걸까요?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떠내려왔어. 내가 발견했지. 새벽에 해변을 걷다가 북한 군복 입고 있더라고.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들켰다. 신고할 거다. 다시 끌려갈 거다. 여자의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자는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신고도 안 했고.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은 걸까요? 남한 사람들은 탈북자를 보면 신고한다고 들었습니다. 군대에 넘기거나 수용소에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남자는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왔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내 이름은 김태호야. 이 마을에서 평생 살았고 지금은 등대를 관리하고 있어. 아내는 10년 전에 죽었고 혼자 살아. 태호는 잠시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날들을, 그 악마 같은 남자를, 그 끔찍한 순간들을.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을 살려줬습니다.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은하라고 합니다. 북한 동해안 경비부대 여군이었어요. 하사 계급이었고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은하는 계속했습니다. 부대에서 상관이 저를. 은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손은 이불을 움켜쥐었고 온몸은 떨렸습니다. 태호는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은하는 눈물을 닦고 다시 말했습니다. 폭행을 당했어요.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때리고 욕하고 그리고 성폭행도 여러 번. 은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들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떤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은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아니, 이미 죽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다로 고무보트를 타고. 은하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총성, 파도, 추위, 두려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은하는 몸을 떨었습니다. 태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구나. 살려고.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태호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조금 전에 끓여둔 죽을 가져왔습니다. 은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먹어. 사흘이나 굶었어. 천천히 먹고.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은하는 계속 먹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위가 따뜻해졌고 가슴이 따뜻해졌으며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태호는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 마을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할 테니까. 몸 회복하고 나서 생각하자. 은하는 죽 그릇을 내려놓고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태호는 돌아서서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렸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도 폭력 때문에 죽었거든. 은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조카 딸이야. 25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술을 마시면 때렸어. 처음엔 몰랐지. 조카 딸이 숨겼거든. 긴팔 옷을 입고 화장으로 가리고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3년을 그렇게 살았어. 3년 동안 맞으면서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또 때렸는데 그날따라 너무 심하게 때렸나 봐. 조카 딸이 머리를 부딪혀서. 그대로. 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은하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더라면 도와줬을 텐데. 하지만 난 몰랐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더 큰 죄지. 태호는 고개를 돌려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너같이 아픈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 이번엔 내가 도와주고 싶어. 늦었지만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은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혼자였고 늘 싸워야 했으며 늘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낯선 남자는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나누며 자신의 상처를 보이며 진심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몸 좀 괜찮아지면 내 친구 한의사한테 보여줄게. 건강 체크 좀 해야 할 것 같아.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나갔고 은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죽을 뻔했던 바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불러오지 않은 배였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살았어. 엄마랑 너. 우리 살아남았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됐고 방 안을 걸어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태호는 매일 세 끼를 챙겨줬습니다. 죽에서 시작해서 밥으로 그리고 반찬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미역국,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은하는 처음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군대 배식은 형편없었고 양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충분한 양. 은하는 먹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심한 구토를 했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고 먹은 것을 토해냈습니다. 배도 자주 아팠습니다. 콕콕 쑤시는 통증이었습니다. 어지럼증도 심했습니다. 일어서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비틀거렸습니다. 태호는 걱정이 됐습니다. 처음엔 탈진 후유증이려니 했는데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싶었지만 은하를 밖에 데리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신분이 드러나면 큰일이었습니다. 태호는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친구를 불러야겠다고. 박만호. 68살의 한의사였습니다. 태호와는 40년 지기 친구였고 초등학교부터 같은 반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호는 만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호야, 나야. 좀 급한데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만호는 태호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기에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태호는 평소 이렇게 급하게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 아프냐? 아니야. 환자가 하나 있는데. 설명하기 복잡해. 일단 와줘.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만호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부르면 가는 것이었습니다. 30분 후 만호는 가방을 들고 태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맥진 도구와 침 그리고 몇 가지 한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호가 나왔습니다. 태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태호야, 대체 무슨 일이야? 태호는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설명해 줄게. 거실에 앉은 태호는 만호에게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 새벽 해변에서 발견한 여자. 북한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 바다를 건너온 탈북자라는 것. 폭행과 성폭행을 피해 도망쳤다는 것.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 만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야, 그게 진짜야? 진짜야. 신고는 안 했어? 안 했어. 할 수가 없었어. 만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탈북자를 숨기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호도 이해했습니다. 태호의 마음을. 그 조카딸 일이 있은 후 태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만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 여자 어디 있어? 안방에 있어. 근데 만호야, 증상이 좀 이상해. 아침마다 구토하고 배도 아프고 어지럼증도 심하고. 만호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단 진찰부터 해보자. 둘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호를 보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몸이 굳어졌고 손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태호는 은하에게 말했습니다. 은하야, 이분은 내 친구 박만호 선생님이야. 한의사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야. 만호는 은하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만호라고 합니다. 진찰 좀 해볼게요. 걱정 마세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합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호는 은하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은하의 맥박을 느꼈습니다. 1분, 2분, 3분이 흘렀습니다.
만호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맥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다른 손목도 짚어봤습니다. 양손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더 집중했습니다. 만호는 은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빛을 살폈고 피부색을 봤으며 입술 색깔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혀 좀 내밀어 보세요. 은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만호는 은하의 혀를 봤습니다. 색깔태, 습도,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호는 은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생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은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2달 전쯤요. 아침에 속이 메스꺼운 게 언제부터예요? 한 달 전부터요. 가슴이 부푼 것 같은 느낌은요? 네, 있어요. 만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만호는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호야,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자. 둘은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태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야? 많이 아픈 거야? 만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이건 단순 탈진이 아니야. 그럼 뭔데? 만호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임신이야. 태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태호는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임신이야. 확실해. 맥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증상들도 전부 임신 증상이야. 구토, 복통, 어지럼증. 전부 입덧이고. 태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임신이라니. 그럼 은하가 겪은 일이 성폭행으로.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만호는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호야, 한 가지 더 있어. 뭔데? 만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아. 태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쌍둥이?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이 2갈래로 뛰어. 이건 쌍둥이일 때 나타나는 거야. 물론 100%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아주 높아. 80% 이상. 태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은하는 탈북하면서도 임신한 몸이었고 게다가 쌍둥이까지. 어떻게 바다를 건넜을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태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이거 큰일이야. 임신부를 어떻게 숨기겠어? 앞으로 몇 달 지나면 배가 불러올 텐데.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신고하면 그 여자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알지. 근데 출산은 어떻게 할 거야? 병원도 못 가는데. 태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출산. 쌍둥이 출산. 병원도 없이. 만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내가 계속 진찰하면서 지켜볼게. 임신 상태 확인하고 아기들 건강 체크하고. 출산 때는 그때 가서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도울게. 태호는 만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만호야.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둘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불안한 표정으로 둘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나쁜 소식일까? 은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은하 앞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하 씨, 제가 진찰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은하는 긴장한 채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임신하셨어요.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현실이 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호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맥을 보니 두 갈래로 뛰는데 이건 쌍둥이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은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쌍둥이? 하나도 아니고 둘. 은하는 자신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불러오지 않은 배였지만 그 안에는 두 개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은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호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예요. 아마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앞으로 7개월 더 있으면 출산이고요. 배가 점점 불러올 거고 출산 준비를 해야 해요. 은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었습니다. 폭력으로 생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악마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들은 은하의 아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태호가 앞으로 다가와 은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낳을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만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 진찰할게요. 일주일에 2번씩 올게요. 임신 상태 확인하고 아기들 건강도 체크하고 출산도 제가 도울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은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어떻게 엄마가 될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하는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희는 죄가 없어.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태호와 만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동시에 이 여자는 강했습니다. 살아남았고 바다를 건넜으며 지금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가방에서 한약재를 꺼냈습니다. 이건 임신부용 보약이에요. 기운을 북돋아주고 입덧도 완화시켜 줄 거예요. 매일 아침 공복에 드세요. 은하는 한약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은하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한약을 먹었고 태호가 차려주는 영양식을 먹었으며 충분히 쉬었습니다. 만호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진찰했습니다. 아기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비밀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예리했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곧 태호에게도 미칠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하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옷을 입으면 약간 볼록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입덧은 계속됐지만 한약 덕분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만호는 계속 진찰하며 아기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건강했습니다. 태호는 은하를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에 오려 하면 핑계를 대고 돌려보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청소 중이라고 바쁘다고. 장을 보러 갈 때도 평소보다 많이 사서 의심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태호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1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장도 적게 받고 집도 조용했으며 생활 패턴도 일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장을 많이 봤습니다. 쌀도 2배로 샀고 반찬거리도 늘었으며 과일도 자주 샀습니다. 임신부에게는 영양이 중요했으니까요. 집에서는 요리하는 냄새가 자주 났습니다. 저녁이면 불빛이 2개의 방에서 났습니다.
태호의 방과 안방에서 마을 사람들은 눈치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태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태호는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식료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쌀 한 포대, 채소 한 알음, 고기 2근, 과일 한 박스. 계산대로 가서 물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물건을 찍으며 물었습니다. 태호 씨, 요즘 장을 많이 보시네요? 손님이라도 오셨어요? 태호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미리미리 사두려고요. 겨울 되면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많이 사면 다 상하지 않아요?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냉동실에 보관하면 되니까요. 슈퍼 주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계속 물건을 찍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슈퍼 주인이 손님 장바구니까지 참견하나? 채말순이었습니다. 55살의 이 여자는 마을 부녀회장이었습니다. 키는 160cm 정도였고 체격이 건장했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당찼으며 성격은 불같았습니다. 마을에서 말순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슈퍼 주인은 머쓱해하며 말을 멈췄습니다. 태호는 말순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짐을 차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말순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태호가 짐을 싣는데 말순이 말했습니다. 태호 씨. 태호는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말순은 팔짱을 끼고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태호 씨, 뭔가 숨기는 거 있죠? 태호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태호 씨가 요즘 이상하다고. 장도 많이 보고 집에도 안 나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고. 태호는 침묵했습니다. 말순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 누가 있죠? 여자예요? 태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더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도와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숨기면 나쁜 소문이 퍼질 거예요. 그게 더 안 좋아요. 태호는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말순은 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비밀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씨도 좋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결심했습니다. 말순 씨, 제 집으로 오시겠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단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말순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둘은 태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차를 타고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태호는 말순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게 하고 태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반 전 새벽 해변에서 발견한 여자. 물에 젖어 쓰러져 있었다는 것. 북한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 바다를 건너온 탈북자라는 것. 폭행과 성폭행을 피해 도망쳤다는 것. 그리고 임신했다는 것. 쌍둥이라는 것. 말순은 듣는 내내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 충격, 분노, 슬픔. 여러 감정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순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태호는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말순이 신고하면 어떡하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말순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말순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 좀 봐도 될까요? 태호는 놀랐습니다. 신고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둘은 안방으로 갔습니다. 태호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은하야, 손님이 오셨어. 안에서 은하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태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은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들어오자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몸이 경직됐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순은 은하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제 27이라고 했지만 20 정도로 보였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팔은 가늘었으며 목은 앙상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불안하고 두려워 보였습니다. 상처받은 동물 같았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은하가 더 놀랄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에 있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말순이에요. 이 마을 부녀회장이고요. 태호 씨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은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하입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은하의 조금 불러온 배를 보았습니다. 임신 3개월 정도면 배가 조금 나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어린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말순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말순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말순은 은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말에 은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준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말순은 은하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은하는 말순의 품에 안겨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은하에게 이 따뜻한 포옹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엄마의 포옹 같았습니다. 아니, 은하는 엄마의 포옹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는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엄마의 포옹이라면 아마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 은하는 진정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일어나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태호 씨,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출산 준비물도 제가 챙겨올게요. 임신부한테 필요한 것들, 아기 옷 입을 기저귀 다 준비할게요. 태호는 고마운 마음에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순 씨. 말순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뭘요? 우리가 도와야죠. 그런데 태호 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비밀을 계속 지키기 힘들 거예요. 마을이 작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수군거리고 있어요. 곧 들킬 거예요.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순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단 제가 사람들 입을 막아볼게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결국엔 알려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생각해봐요. 일단 지금은 은하 씨와 아기들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날부터 말순은 거의 매일 찾아왔습니다. 아기 옷을 가져왔습니다. 자기 손주들이 입던 옷이었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가져왔습니다. 이불도 준비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아기 이불이었습니다. 임신부용 영양제도 사왔습니다. 은하와 이야기를 나누며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은하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은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이미 훌륭한 엄마예요.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게 바로 엄마예요. 은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말수는 은하를 안아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두려운 건 당연해요. 저도 처음 아이 낳을 때 무서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저랑 태호 씨랑 만호 선생님이랑 우리가 다 도와줄게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의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며칠 후 한 아주머니가 태호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 창문 너머로 여자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여자였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집에 여자를 숨겨뒀다는 소문.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여자가 있다는 소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슈퍼에서, 미용실에서, 밭에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더 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여자가 북한에서 왔다는 소문. 탈북자라는 소문. 누가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지만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0명 정도 됐습니다. 거의 마을 어른들 전부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태호도 불려왔습니다. 이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60대 후반의 이 남자는 마을에서 20년 동안 이장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태호 씨 집에 대한 소문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장은 태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태호 씨 사실이에요? 집에 탈북자를 숨겨뒀다는 게? 태호는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부정하면 거짓말이고 인정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신고해야 해. 간첩일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괜히 숨겨줬다가 우리도 다 잡혀갈 수 있어요. 탈북자 숨기는 것도 범죄예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공포와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회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소리를 냈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들 입 좀 다물어요. 사람들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간첩 아니에요. 폭력 피해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상관한테 폭행당하고 성폭행당하고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친 거예요. 게다가 임신까지 했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술렁거림이 커졌습니다. 말수는 계속했습니다. 쌍둥이에요. 곧 출산해야 해요. 그런 사람을 신고하자고요? 산모를 신고하자고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순 씨 법이 있잖소. 탈북자는 신고해야 해요. 그게 규정이고. 법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사람 목숨보다? 산모랑 아기들 목숨보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70대의 이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는 말순이 말이 맞다고 봐. 임신부를 어떻게 신고해? 아기들은 무슨 죄야? 우리가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야? 젊은 어부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아기 낳을 때까지는 지켜봐 주는 게 어떨까요? 그 후에 다시 논의하고요.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신고하면 산모가 어떻게 돼요? 아기들은요?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공포와 불신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법이에요. 우리가 법을 어기는 거예요. 말순이 그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죽어가는 산모를 보고도 법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 딸이 그런 상황이어도 법이 우선이에요? 남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에요? 법조문이에요?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법이 어쩌고 규정이 어쩌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회관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장은 한숨을 쉬며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일단 출산까지는 기다려 봅시다. 그 후에 다시 논의하고요.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경찰이나 군대에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마지못해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태호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태호 씨. 우리가 지켜볼게요. 하지만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태호는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은하와 아기들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말순은 태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사람들 설득할게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로 아기들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후에는? 태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하는 불안해했지만 태호가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마을 사람들이 이해해줬어. 적어도 출산까지는 안전해. 은하는 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피해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은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습니다.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다를 건넜고 살아남았으며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아기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 곧 만날 수 있어. 엄마가 너희를 꼭 지켜줄게. 임신 4개월이 됐습니다. 은하의 배는 이제 눈에 띄게 불러와 있었습니다. 옷을 입어도 가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해서인지 배가 다른 임신부들보다 컸습니다. 만호는 일주일에 3번씩 찾아와 진찰했습니다. 아기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심장박동도 강했고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아기들이 건강해요. 잘 크고 있어요. 만호는 진찰을 마치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기들이 건강하다는 말만큼 기쁜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태호의 집 앞을 지나가며 슬쩍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두려움과 불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순이 중심이 되어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은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얼마나 용감하게 바다를 건넜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느 날 아침 한 할머니가 태호의 집 문 앞에 무언가를 놓고 갔습니다. 태호가 나가보니 작은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아기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베네저고리였습니다. 깨끗하게 빨아져 있었고 정성스럽게 개져 있었습니다.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입던 건데 아직 깨끗해요. 이거 쓰세요. 아기들 건강하게 태어나길. 태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은하를 편들어줬던 할머니였습니다. 은하에게 옷을 보여줬습니다. 은하는 옷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기들을 생각해 준다는 것이. 은하는 옷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다른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이 여자는 새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호 씨. 저 이거 드리려고요. 태호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분유예요. 우리 막내가 이제 안 먹는데 남은 게 있어서요. 버리기 아까워서. 태호는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분, 괜찮으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인사드려도 될까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은하는 침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아기 모자를 뜨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들어오자 은하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라고 해요. 이 마을에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은하입니다. 영희는 은하의 배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도 3번 출산을 겪었기에 임신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은하처럼 힘든 상황에서 임신한 경우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거짓말. 임신은 힘든 거예요. 특히 쌍둥이는 더 힘들어요. 배도 무겁고 허리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영희는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제가 아기 낳을 때 필요한 거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출산 후에도 도와드릴게요. 은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는 은하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문 앞에 물건을 놓고 가거나 짧게 인사만 하고 가거나. 하지만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은하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부는 신선한 생선을 가져왔습니다. 산모는 단백질 많이 섭취해야 해요. 이거 오늘 잡은 거예요. 신선해요. 농사 짓는 할아버지는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농약 안 친 거예요. 우리 밭에서 키운 거. 임신부한테 좋아요. 젊은 엄마는 임신부용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읽었던 건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물건도 고마웠지만 그보다 더 고마운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은하는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봐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모두가 자기 자신만 챙겼습니다. 서로를 믿지 않았고 서로를 고발했으며 서로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임신 5개월째 말순은 은하에게 제안했습니다. 은하야, 우리 밖에 나가볼까? 은하는 놀랐습니다. 밖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괜찮아. 이제 다들 알아. 그리고 받아들였어. 밖에 나가도 돼. 은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밖이 궁금했습니다. 3달 넘게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햇볕도 제대로 못 쬐습니다. 신선한 공기도 못 마셨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은하에게 코트를 입혔습니다.
5월이었지만 바닷바람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모자도 씌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은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햇살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소금 냄새가 났습니다. 바다 냄새였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배가 무거워 걷기가 힘들었지만 밖에 나온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을을 걸었습니다. 작은 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하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 많이 불렀네요. 건강하세요. 은하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은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해변으로 갔습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죽을 뻔했던 바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 인도해준 바다. 은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무서워? 말순이 물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오히려 고마워요. 이 바다가 저를 여기로 데려왔으니까요. 말순은 은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긴 내 집이야. 우리가 내 가족이고. 은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임신 6개월째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싸우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축하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아기 이름을 짓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말순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기 이름 지어주면 어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럼 아기들도 우리 마을 아이들이 되는 거잖아. 은하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마을 사람들도 기뻐할 거야. 그리고 은하야, 이건 아기들을 마을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식 같은 거야.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관에는 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노인, 젊은이, 아이들.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떡, 과일, 김밥, 전. 소박했지만 마음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은하는 배를 안고 회관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영의 박수였습니다. 은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이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마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예정이고 오늘은 그 아기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들 좋은 이름 생각해 오셨죠? 사람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바다 해자를 써서 혜린이 어때요? 바다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둘째는 희망 희자를 써서 희주 어때요? 이 아기들이 우리한테 희망을 줬잖아요. 우리가 사람다운 선택을 하게 해줬고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한 이름이었습니다. 은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혜린이와 희주. 바다와 희망. 은하의 여정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순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을 아기들이네요. 혜린이와 희주는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에요. 다 같이 키워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네, 하는 대답이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하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은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혜린아, 희주야. 들었어?
너희 이름이야. 예쁘지? 그리고 너희한테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들도 있고 이모들도 있고 삼촌들도 있어. 우리한테는 큰 가족이 생긴 거야. 아기들이 배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발로 찬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웃었습니다. 아기들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8개월 하고도 20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부터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변했고 구름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간판이 덜컹거렸습니다. 파도 소리도 평소보다 컸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내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랫동안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태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것을. 태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강력한 태풍 제13호가 동해안을 향해 북상 중입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오늘 밤 자정쯤이며 최대 풍속은 초속 40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 지역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풍이었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태풍. 태호는 서둘러 집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빗장을 단단히 걸었습니다.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보강했습니다. 문도 확인했습니다.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은 다 고정시켰습니다. 마당에 있는 물건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치웠습니다. 비상용품을 챙겼습니다. 물, 손전등, 양초, 라이터, 비상식량, 구급약 모두 한 곳에 모았습니다. 정전이 될 것을 대비해 휴대용 가스버너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은하의 방으로 갔습니다. 은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커서 편하게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으로 누워 베개를 끼고 있었습니다. 은하야, 오늘 밤 태풍이 온대. 걱정하지 마. 집은 튼튼해. 여기서 50년 넘게 버텼어. 은하는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은하는 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가들아, 괜찮아. 우리 안전해. 할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야. 태호는 은하에게 물과 비상식량을 가져다 줬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 두자.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불러. 네, 아버지. 밤이 깊어지면서 태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습니다. 집이 흔들렸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무언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쾅 와르르. 지붕에서는 기와가 날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콰르릉.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순간 세상이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파도 소리는 괴물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쿵쿵쿵. 땅이 울렸습니다. 파도가 해변을 넘어 마을 쪽으로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불안했습니다. 집은 해변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이 정도 태풍이면 파도가 여기까지 올 수도 있었습니다. 정전이 됐습니다.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집 안이 캄캄해졌습니다. 태호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양초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방을 비췄습니다. 태호는 집 안을 돌며 물이 새는 곳이 없나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아! 은하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태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은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땀이 얼굴을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불은 젖어 있었습니다. 태호 아저씨. 배가 너무 아파요. 태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출산이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열일 빠른 조산이었습니다. 하필 태풍이 오는 밤에. 은하야, 진정해. 내가 만호한테 전화할게. 태호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없었습니다. 통신도 끊긴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젠장. 은하가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태호는 은하에게 돌아갔습니다.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하야, 내가 만호한테 직접 갈게. 금방 올게. 조금만 버텨. 아저씨. 무서워요. 괜찮아. 너랑 아가들 다 지켜줄게. 금방 올게. 태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쳤습니다. 우산을 펴려 했지만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우산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태호는 우비를 입고 그냥 뛰었습니다. 만호의 집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태풍 속에서는 2배, 3배로 걸렸습니다. 바람이 태호를 밀었습니다. 비는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날아왔습니다. 태호는 몸을 숙여 피했습니다.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쾅.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계속 뛰었습니다. 20분 후 태호는 만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큰 소리로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만호가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태호야. 왜 이 밤중에? 은하가 진통 시작했어. 빨리 와줘. 만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진찰 도구, 침, 한약재, 소독제, 거즈, 수건.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넣었습니다. 우비를 입고 태호를 따라 나갔습니다. 둘은 빗속을 헤치며 태호의 집으로 달렸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고 신발에는 물이 찼습니다. 얼굴은 빗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더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급히 은하를 진찰했습니다. 맥을 짚어봤습니다. 빨랐습니다. 배를 만져봤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자궁구를 확인했습니다.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궁이 5cm 정도 열렸어. 아직 더 열려야 해. 곧 태어날 거야. 태호는 말순에게도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직접 가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물에 젖어 얼굴에 붙어 있었고 옷은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태호 씨, 은하 진통 시작했죠? 느낌이 왔어요. 태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태풍 속을 뚫고 와준 것이. 말순 씨,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빨리 준비해요. 말순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버너를 켰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깨끗한 수건들을 꺼냈습니다. 소독된 가위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만호는 은하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은하의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먹였으며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은하는 이불을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얼굴에 붙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피가 말라 갈라졌습니다. 숨은 가빴고 온몸은 떨렸습니다. 신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태풍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고 안에서는 새 생명이 태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집이 흔들렸습니다. 만호는 계속 자궁구를 확인했습니다. 7cm, 8cm. 점점 열리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은하를 격려했습니다. 은하씨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아기들이 나오려고 해요. 하지만 은하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탈북하면서 겪은 고통, 임신 기간 내내 쌓인 피로 그리고 지금의 진통까지. 은하의 몸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만호는 은하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운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기운이 너무 약해. 만호는 가방에서 한약재를 꺼냈습니다. 급히 탕약을 끓였습니다. 기운을 북돋아주는 약이었습니다. 인삼, 황기, 당귀. 물에 넣고 빠르게 끓였습니다. 5분 후 진한 탕약이 완성됐습니다. 만호는 은하에게 탕약을 먹였습니다. 은하는 쓴맛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다 마셨습니다. 조금 후 은하의 얼굴에 약간 생기가 돌았습니다. 맥도 조금 강해졌습니다. 말수는 은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하야, 정신 차려. 아기들 생각해. 혜린이와 희주가 엄마만 믿고 있어. 은하는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말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기들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은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 애들만은 살려주세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만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들만이 아니라 당신도 살아야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혜린이와 희주한테는 엄마가 필요해요. 밖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잠깐 방 안이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양초 불빛만이 흔들거렸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창문이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태호는 등대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하가 더 중요했습니다. 태호는 은하의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은하야, 넌 강한 애야. 바다를 건넜잖아. 총알도 피했잖아.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진통이 또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강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은하는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만호가 확인했습니다. 10cm. 완전히 열렸어요. 이제 힘 주세요. 은하는 비명을 지르며 힘을 주었습니다. 으아!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습니다. 혈관이 튀어나왔습니다. 땀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힘을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만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마지막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으아! 은하의 비명이 폭풍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응애, 응애.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또렷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소리였습니다. 만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았습니다. 작은 아기였습니다. 온몸이 양수로 젖어 있었고 피부는 붉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폐가 튼튼했습니다. 생명력이 강했습니다. 만호는 아기의 입과 코를 깨끗이 닦아줬습니다. 점액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탯줄을 소독된 가위로 잘랐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아기를 감싸줬습니다. 첫째예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만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하는 지쳐 있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만 나온 것이었습니다. 만호는 첫째를 말순에게 맡겼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만호는 다시 은하에게 집중했습니다. 은하 씨, 조금만 더 힘내세요. 둘째가 나와야 해요. 희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은하는 이미 기진맥진했습니다.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팔다리는 후들거렸고 몸은 땀으로 범벅이었으며 정신은 아득했습니다. 하지만 혜린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힘이 났습니다. 첫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은하는 다시 힘을 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진통이 또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빨랐습니다. 둘째는 첫째보다 빨리 나오려 했습니다. 만호가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에요. 힘. 은하는 마지막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졌습니다. 의식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힘을 주었습니다. 으아. 그리고 또 한 번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둘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첫째보다 조금 작았지만 울음소리는 더 컸습니다. 힘찬 울음이었습니다. 만호는 둘째를 받았습니다. 역시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조금 작았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만호는 똑같이 입과 코를 닦아주고 탯줄을 자르고 수건으로 감싸줬습니다. 둘째도 여자아이예요. 두 아이 다 건강해요. 방 안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말수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감사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태풍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방 안은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만호는 두 아기를 깨끗이 닦아주고 따뜻한 담요로 감싸줬습니다. 그리고 은하의 가슴에 올려줬습니다.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두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작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입술은 분홍빛이었고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들. 혜리나 희주야.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들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피부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은하는 아기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힘든 곳으로 데려왔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여긴 안전해.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지켜줄게. 두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울음을 멈추고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은하는 아기들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밖에서 태풍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고 비도 줄어들었습니다. 파도 소리도 잔잔해졌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만호는 은하와 아기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건강했습니다. 출혈도 많지 않았고 체온도 정상이었으며 호흡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만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은하 씨. 정말 대단해요. 두 아이 다 건강하게 낳았어요. 말순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장하다, 우리 은하. 이제 엄마가 됐네. 혜린이와 희주의 엄마. 태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돌려 은하와 아기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폭풍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태어났습니다. 태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희망이구나.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은 계속된다는 것. 그것이 희망이구나. 새벽이 밝았습니다. 태풍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엉망이었습니다. 나무는 쓰러져 있었고 지붕은 날아갔으며 간판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해변에는 쓰레기와 해초가 가득했습니다. 전봇대는 쓰러졌고 전선은 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집은 고칠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집에서 어젯밤 아기가 태어났다고. 태풍 속에서. 쌍둥이를.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끔찍한 태풍 속에서 출산을. 사람들이 하나둘 태호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걱정됐습니다. 정말 무사히 나았을까? 아기들은 건강할까? 산모는 괜찮을까? 태호의 집은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붕기와 몇 장이 날아갔고 창문 하나가 깨졌지만 구조는 튼튼했습니다. 50년을 버틴 집답게 강했습니다. 집 안에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응애.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젯밤의 공포가 가라앉았습니다. 태풍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기는 죄가 없잖아. 저렇게 힘든 밤에 태어났는데. 젊은 엄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기 키우는데. 저 울음소리 들으니까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남자들도 침묵했습니다. 딱딱했던 표정들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정치도 국경도 법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장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산모와 아기들이 안정될 때까지는 기다려봅시다. 지금은 그게 우선이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기 전 태호의 집 문 앞에 무언가를 놓고 갔습니다. 한 할머니는 삶은 계란 한 봉지를 놓았습니다. 산모에게 단백질이 필요하다며. 젊은 아주머니는 미역을 놓았습니다. 미역국을 끓여 먹으라며. 어부는 신선한 생선을 놓았습니다. 영양을 채우라며. 하나하나 놓고 갔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마음은 담겨 있었습니다. 축하와 격려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 앞에 쌓인 물건들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태호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해요, 태호 씨. 아기들 건강하게 자라길 바래요. 산모는 괜찮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태호는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태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태호는 물건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계란, 미역, 생선, 과일, 쌀, 반찬. 정말 많았습니다. 태호는 물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따뜻하구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침대에 누워 두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순과 만호도 곁에 있었습니다. 아기들은 엄마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은하야, 마을 사람들이 축하한대. 문 앞에 이것저것 많이 놓고 갔어. 은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받아준다니. 자신의 아이들을 축하해준다니. 폭력과 절망 속에서 건너온 바다. 그 바다는 은하를 삼키려 했지만 결국 구원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람의 온기 앞에서 경계는 무너졌고 법과 규정보다 생명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증명했습니다. 이제 혜린이와 희주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함께 이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그 웃음소리는 희망의 소리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으며 미움 속에서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소리입니다. 은하의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입니다. 혜린이와 희주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랑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